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5번 볼게요. 5번. Plan your senior year. 여기서 your senior year does count.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고 무시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12학년 때 academic rigor 뭐 활동 이런 거 다 중요하다. academic rigor 그다음에 성적 요 부분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많이 생각 안 해요. 근데 잘 봅시다. 2번 항목 보면은 우리가 볼게요. early application 11월 때까지 마감이죠. 그러면은 10월까지 했던 활동은 다 반영이 돼요. regular application 12월까지 했던 활동은 다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또 early에서 defer된 아이들 있죠. defer된 아이들은 또 1월 달까지 활동 다 반영돼요. 그 다음에 regular 때 defer되는 아이들 있죠. waitlisted. 걔네들은 뭐냐면은 appeal letter 쓸 때 3월, 4월까지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즉 원서를 낸 시점 이후에 활동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once again it is continuity, potentials and sincerity. 즉 여러분들은 12학년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early 때도 10월 달까지 반영이 되고 early 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떨어질 확률이 더 많죠. 아니면 defer 될 확률. 그러면 defer 된다는 건 뭐예요? 12학년 1학기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학년 1학기까지 다 본다는 거는 regular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또 regular 끝난 다음에 여러분 웨이트리스트 되면 어떻게 할래요? 웨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웨이트리스트 된 다음에 저 이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저는 물어봐요. 야, 너 웨이트리스트를 왜 걸린 거 같니? 그러면 애들이 잘 몰라요. 근데 웨이트리스트 걸린 건 뭐냐면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진실성이 좀 결여됐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했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2학년 우리 계획 짤 때 12학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학년은 수업 관리, 학교 성적 관리 및 원서 쓰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할래요라고 하지만 그런 아이들 좋은 전략 방법 아닙니다. 이건 전략 방법이라기보다는 잘 보세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하는 프로그램들의 기간,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즉 accept, reject는 상관없지만 defer, waitlist 됐을 경우에 우리가 또 어필을 그러면은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여름까지만 하지 마시고요. You have to think seriously about your senior year. 그런데 많은 지금 그 체크리스트들은 그냥 12학년도의 수업의 rigor, 난이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12학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즉 이걸로 요약하자면은 레귤러 때는 12학년 1학기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arly에서 defer 된 경우에는 아니면은 waitlist 된 경우 아니면 레귤러에서 waitlist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12학년 2학기까지 한번 난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계획을 할 때는 타임라인 자체가 11학년 끝난 여름 8월 달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12학년 2학기 3월까지는 계획으로 삼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삼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early든 regular든 원서에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5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찾지를 못했지만 근데 경험상 봤을 때 이 부분을 먼저 숙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경우와 이거를 숙지하지 못하고 만들었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너무 더 참혹적이에요. 애들이 이걸 모르고 이제 레귤러 넣은 다음에 놀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디퍼된 아이들의 그 어필 레터의 핵심은 졸업 그 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리고 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한해서만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한 게 없다면은 결국 디퍼되고 웨이트리스트 된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은 이제 좀 행정적인 부분인데 look for university specifics. 오케이? 아까는 저희가 3번 항목이었나? 2번 항목이었죠? 2번 항목에서는 학교의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교들마다 Art, Writing, Research, Portfolio 옵션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즉 별도로
그 슬라이드 룸이나 내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나 라이팅이나 아니면은 리서치 페이퍼를 업로드하는 그런 그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의무 사항이. 대표적으로 콜롬비아는 리서치를 올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브라운은 비디오 아트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더 하라고 돼 있고, 미시건은 슬라이드 룸 사용할 수 있고, UC도 슬라이드 룸 사용할 수 있고, 스탠포드도 아트 넣을 수 있고, 예일도 리서치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학교들이 우리가 학교를 이제 봤을 때는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원서상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적인 우리가 옵션이라는 것은 다 하는 게 좋아요. 그 알파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필요가 없다면은 거기다 쓰질 않겠죠. 대학교들이 원서에서 저는 그래요. 옵셔널이라는 부분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필요 없는 거는 굳이 대학교에서 거기다 기회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에세이 말고도 그 학교에서 내가 뭐 예일 가기 위해서는 SAT가 몇 점 필요하지, GPA가 몇 점 필요하지, 그 동양인들은 몇 프로 붙지, 우리 학교에서 몇 명 갔니, 이런 거 쓸데없는 것 좀 쓸데없는 거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런 1차원적인 것 좀 그만 생각하고요.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진정하게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내 자신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 학교는 딴 학교와 다르게 내가 추가적으로 더 뭘 내야 되지? 뭐 더 낼 수 있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course requirement. 학교들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세요. 왜 이것도 확인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여기서 발생한 이 두 번째 항목 너무나 간단한데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요건 사항과 내가 지금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요건 사항이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도 말고 학교들마다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세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 그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plan your school visit, 뭐 학교 비짓도 한번 보고 모모도 하고 모모도 스쿨 서치도 하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치할 때 무엇을 서치하는지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6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해야 되는 그 서치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 내에서 봅시다. 이제 recommendation도 중요하죠. 추천서. 우리가 추천서는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become friends with your counselor and teachers. 오케이. 많은 아이들이 제가 좀 당황하는 게 who's your counselor? 그러면은 모른대요. 그럼 너 추천서 누구한테 받을 거니?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추천서는 누구한테 받을 제가 엔지니어링 가고 싶으니까 뭐 수학이나 뭐 물리에서 받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recommendation의 기능은 뭐냐면은 잘 봅시다. 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지원자 자체가 쓰는 파트, 그 다음에 제3자가 써주는 파트. 지원자가 쓰는 파트는 원서에 있는 행정적인 부분, 점수적인 부분, 활동적인 부분, 에세이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도 보내지도 않고 서티피케이션도 보내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쓰는 이 원서는 두 파트예요. 정말 단순화시키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원서, 액티비티, 에세이, 그 다음에 추천서. 그럼 추천서의 기능은 뭘까요? 추천서는 최대한 내가 원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강조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1, what narratives are you going to highlight? 그래서 내 원서를 통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를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당연히 그냥 go beyond the academically strong applicant, 그냥 공부만 잘하는 학생 이상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과 친해야지 뭐 알 거 아니에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선생님한테 정보를 줘야지만 내가 원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떠한 부분을 강조할 거고 어떠한 내용이 강조됐으면 좋을 거를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도 그렇겠어요. 한 번도 안 찾아와가지고
띵가띵가 거리다가 원서 넣기 한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쌤 저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저는 안 써줄 것 같아요. 그냥 괘씸하잖아요. 그냥 괘씸한 것보다는 나는 뭘로 받기에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그렇게 늦게 와서 물어보냐 이런 식의 멘탈리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다 필요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추천서의 기능 이런 거 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이야기, 하나는 제3자가 대신해주는 나의 이야기. 즉 추천서는 제3자가 나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거니까 먼저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가서 얘기하세요. 미리미리. 선생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 추천서 써줄게 이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먼저 가세요. 그다음에 근데 어떤 선생님들한테 가야 되냐 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질문이죠. 어떤 선생한테 가야 되냐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 3번 prepare a narrative 이 부분 내가 원서를 쓸 때 지금까지 나왔던 1부터 6번까지의 자기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 이런 내용들을 강조할 거니까 이런 거를 가장 잘 아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고요. 근데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recommendation form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거 서로 보완작용을 해가지고 시너지가 발생하거든요.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여러 명을 다뤄야 되거든요. 나는 한 명의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4번 카운슬러 만나기 힘들어요. 그것도 있지만 귀찮게 하세요. 뭐가 힘들어요? 카운슬러한테 약속 잡아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제 11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은 의무적으로 카운슬러 미팅이 잡힐 거예요. 그거는 잘 보시죠. 화살표가 학교에서 여러분을 잡아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운슬러랑도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죠. 좀 귀찮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카운슬러 리포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도 카운슬러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academics한 부분이 나오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 아이가 어려운 수업을 들었냐 상위 몇 프로냐 몇 점이냐 이런 거예요. 상위 몇 프로는 꼭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학생이 학교 내에서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걸 물어봐요. 자 봅시다. 어떠한 사람이냐.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가끔씩 좋은 대학교를 못 가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냐. 이 아이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이 아이는 수학과 과학엔 재능은 있지만 단 공동체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누가 뽑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한 카운슬러랑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돼요.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 What is your impression of the applicant? 학교 공동체가 아니라 너가 이 아이에 대한 평가는 뭐니? 물어봐요. 그러면 교류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recommendation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세요. 8번 Go out and meet people. No one person has the right answer. 저는 먼저 인정할게요. 제가 설명회를 올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저 또한 많은 자료를 읽고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하지만 제가 답은 아니에요. 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또한 제가 진리고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개구리한 우물이라고 좀 잘못 표현한 적도 있지만 우물안 개구리. 조금 혼자서 방에 갇혀 있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즉, before you jump to any conclusion, meet and discuss. 제가 지금 이걸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조용히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12학년 1학기 가면은 내가 이 활동 쓸까 말까? 내가 이러한 에세이를 쓸까 말까?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까 말까? 그때 막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원서 2달 남기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떠한 이제 모순에 빠지냐면은 이 사람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도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원서도 그래서 원서가 뭐가 되냐면은 그냥 나열식으로만 되고 그 다음에 통일된 내러티브가 없어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연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과연 무엇이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도 보고 다른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랑도 얘기하고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고 친척들이랑도 얘기하고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뭐 옆집 아저씨랑도 얘기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지금부터 수집을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바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계획 단계잖아요.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거를 선택하는 건데, 아이들이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부모님들도 이걸 안 해요. 오히려 지금 대충 결정해 놓고 10월, 9월 원서 넣기 전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맞나요? 제 에세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 에세이 한번 봐주세요. 제 이력서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때 가면 벌써 늦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가서 수정할 게 별로 없잖아요. 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수정을 한들 여러분들이 그때는 조급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들었던 장점 몇 가지, 이 사람한테 들었던 장점 몇 가지, 이 사람한테 들었던 장점 몇 가지, 요거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상한 리스트를 가지고 와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o out and meet people,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그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본인이 누구인지, 본인이 무엇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거에 어떤 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요새 최근에 뭐 하나를 권장하려고 합니다. Reflect on the concept of polymath. 오케이. 이 polymath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 있나요? polymath? math 수학인데, 그러면은 펄리는 뭐지? 해가지고,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펄리라는 거는 뭐예요? 멀티플이잖아요. 다방면. 그러면은 펄리매프. 그럼 결국 그래도 모르겠어요. 다방면 수학? 근데 그 아래 Renaissance man, woman.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우리가 잘 봅시다. 대학교에서는 뭘 원하죠? 한번 잘 우리가 대학교 구조를 봅시다. 대학교라는 거는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잖아요. Right?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라는 거는 전문가를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대학원에서 전문가를 만드는 거지. 대학교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때요?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AI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근데 저는 그리고 AI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AI 때문에 우리는 인류는 망할 것이다. 물론 걱정될 만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 정보도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보면은 왜 계속 걔네들은 홀리스틱 리뷰라고 쓸까요? 홀리스틱 리뷰, 다방면. 그래서 그러한 거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리더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다방면으로 관심을 보였고 다방면에 대한 경험을 했고 다방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방면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원하는, 아니면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대학생의 인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다 좋은데 그러면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롤 모델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롤 모델이 중요한데 그리고 여기서 이거 듣다가 본인이 만약 시래큐스 대학교를 쓰고 싶다면은 시래큐스 대학교의 에세이 중에 하나가 롤 모델에 대해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롤 모델을 찾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고 싶다면은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여기랑 뭐 이익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근래에 들어와서 많은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재미있게 봤어요. 이건 뭐냐면 The Polymath, A Cultural History from Leonardo da Vinci to Susan Sontag 해가지고 피터 버크라는 저자가 작년 9월 달에 쓴 책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되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폴리매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대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파트 1에서 그 다음에는 다양한 예시들, 즉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폴리매프적인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계획을 하면서 전문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1부터 8까지 항목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방향성과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근데 그 끝에 있는 나의 모습이 I am a specialist. 이쪽으로 가는 건 맞지가 않아요. Because you'll never become a specialist. 그런 애들은 합격하는 애들이 1%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I wanna be a specialist 해가지고 있는 척 없는데 그리고 뭐뭐인 척 아닌데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그리고 대학교에서 좋은 대학교에 붙는 아이들은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폴리매프적인 인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획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최종 목표죠.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스코픽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끝에 내가 어떠한 인재상이 되어야 될까? 아까 말했던 1번 뭐 레즈메 빌딩, 2번 서플리멘털 에세이 뭐 이런 식의 끝에 가서의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나는 과학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본인 칼퇴 가세요. 네, 그런 애들 전 세계 1%도 안 돼요. 근데 왜 조금 잘한다고 해서 나는 과학에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아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다방면의 뭐라고 하죠? 홀리스틱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즉 그거를 가장 나타내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과거부터 레네상스맨이라고 했는데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폴리매프 안에서 레네상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폴리매프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도 한번 보면서 아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 즉 어떠한 인재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o something fun 했을 때 여기서 the best story is your story.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첫 번째 please introduce yourself.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아이들은 얘기하는 거는 제 이름은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전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학점이 몇이고 어떤 활동을 합니다. 이건 어차피 이력서에 나와 있어요.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outside your resume, who are you? What do you like? What is your value? What do you like to do? How do you like to spend your free time? 이런 게 많은 학교들의 에세이 질문이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정말 왠지 모르겠어요. 이건 부모님의 잘못이 크겠죠. They do not know how to enjoy life. 그냥 성적만 잘 받아오면은 미국 대학교도 좋아할 것 같고 성적만 잘 받아오면은 좋은 대학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1%에 해당되지 않 전 세계에서 1%에 해당되는 거의 없어요. 걔네들은 조금 이제 IQ가 150이어가지고 막 비범한 애들인데 그런 애들 말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오늘 이거 들으면 아이한테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Please introduce yourself. 대학교들이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못한다면은 wow, you still have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뭔가 지금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본인들의 체크리스트 보면은 많은 체크리스트의 한계점은 뭐냐면은 college admission framework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college admission framework 자체는 너무나 통계화된 그 다음에 계량화된 점수에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화이즈 돼 있는 것만 돼 있지 그 안에서 요구되는 무엇인가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대답해야 하는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왜 대답해야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어떠한 인재상을 목적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게 Please introduce yourself. 당신이 누군지, 학생이 누군지.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대학교에서 에세이들 중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은 What values do you treasure? What is your greatest talent? What do you enjoy the most? What is precious to you?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What are you going to tell your friend? 이런 식의
지극히 개인적인 Please introduce yourself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아까 돌아가서도 스탠포드도 있어요. 스탠포드는 한 2개 정도, 1개 길게 나오죠. MIT도 2개가 이와 관련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9개도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9번 중요해요. 방향성. 내가 원서를 평가받을 때 어떠한 인재상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폴리매프고, 그 다음에 10번 우리가 가다 놓은 아이들의 그 대학 입시라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의 무슨 프리즈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뭐냐면은 they want to know beyond this college admission framework. 이 틀 밖에 너는 누구냐? You must have a 너도 인생이 있지 않냐? 근데 그 인생이 뭐냐? 왜냐면 이게 왜 미국 사회에서 중요하냐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우리는 개인주의라 그러죠. 근데 개인주의의 뒤에서는 뭐냐면은 they appreciate balance in life. balance는 뭐냐면은 개인과 공적, 의무와 권리, 심각성과 흥미, 이런 식의 모든 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고 폴리매프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do something fun이랑 똑같아요. 네. 이와 같이 오늘 제가 그 주니어들이 해야 되는 10가지 내용들을 한번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중에 지금 주니어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반박한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늘 한 건 뭐냐면은 그 리스트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나는 어떠한 나의 모습을 그려야 되지? 그리고 왜 그러한 모습을 그려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모습을 더 잘 그릴 수 있지? 그리고 대학교들은 왜 이런 걸 원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지? 이러한 대답 안 된, 즉 그 체크리스트 뒤에 있는 대답 안 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세션을 가졌고요. 소화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석할 내용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답보다는 질문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생기면은 언제나 저희 쪽으로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문의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제가 앞으로는 매주 이런 식의 좀 유의미한 정보들을 여러분들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난 한 3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질문들 100가지에 대해 그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짧은 이제 영상을 만들고 그 진행하려고 하니 그거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저희가 아이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인터프랩과 이제 DI프랩이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육적인 수업적인 거는 인터프랩에서 진행되고 컨설팅은 DI프랩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대학 정보에 대해서 이제 설명에 관련해서는 DI프랩의 지금 제가 하는 가치 중심적, 방향 중심적, 좀 분석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DI프랩 채널로 그 제공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조금 절차적인 거, 그 다음에 팩트 중심적인 대학교에 대한 그 내용들은 지금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 인터프랩의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DI프랩은 분석과 대학교에 대한 내용과 에세이와 입시 전략에 대한 그 영상 컨텐츠를 이제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고, 인터프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이와 별도로 학교들 정보, 그 다음에 행정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절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을 앞으로 계속 올릴 테니 양쪽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